자, 그럼 왜 갑목이라는 글자가 이 명조에 희신이고 용신이고 진신이고 존신인지를 한번 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우성 씨는 1994년 갑술년에 영화계에 데뷔를 해요. 이게 이제 22살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6세 이 갑인대운 이 시기부터 해서 일찍이 모델로 데뷔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했어요. 그리고 첫 영화의 데뷔가 22살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갑인대운이라는 이 대운은 정우성 씨한테는 아주 중요한 운이었어요. 이 운이 정우성 씨에는 성운이었어요. 잘 보시면 대운도 을묘, 갑인, 임자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가 간여지동으로 흘러가는 대운이었습니다. 운을 살필 때 원국이든 세운이든 대운이든 이렇게 운이 간여지동으로 흘러가게 되면 운의 체감이 아주 실감나게 발현이 돼요. 그럼 좋은 운에는 좋은 운의 체감이 발현되고 반대로 안 좋은 운일 경우에는 안 좋은 운을 반드시 체감하면서 보내는 것이 이렇게 간여지동되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만날 경우 운의 기름 체감이 아주 크게 작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정우성 씨는 이 시기부터 해서 갑인대운 시기가 아주 좋은 성운을 이루는 그러한 대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기를 얘기하고 대중을 얘기하고 스타성을 얘기할 때 십성으로는 이 편관칠살이에요. 이 편관칠살이 대중을 의미하고 스타성을 의미하는 것이 이 편관칠살입니다. 그래서 이 16대운, 이 대운에 스타가 된 거예요. 일단은. 잘 보시면 갑술년에 영화 데뷔하면서 얼굴을 알리게 돼요. 그러면 이 갑술년이 천간의 희신, 용신이 도래한 운입니다. 그럼 이 천간이라는 모습은 드러난, 보여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천간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봤을 때 갑목을 어쨌거나 94년대에 맞이했기 때문에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지는 술토이기 때문에 지지의 모습은 그렇게 썩 유리한 운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정우성 씨는 이 갑인대운에 연예계에 데뷔하고 영화계에 데뷔해서 얼굴을 알렸고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그 다음 운은 26대운부터 보면 해작축 수운으로 흘러가는 대운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기신은 수운이라고 했습니다. 이 20년의 시기는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운을 살펴봤을 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2008년하고 2009년인데 이때가 임자대운이에요. 2008년이 36살이고 2009년이 37살입니다. 그건 임자대운으로 들어올 때고 또 축에서 자로 넘어가는 대운이 바뀌는 운이었어요. 이 무자년에 기축년까지 2009년까지 이때는 이제 기축년인데 이 운을 잘 보시면 이때 재물 손실이 아주 크게 발현됐던 운이에요. 대략 40억 이상 사기로 재물의 손실을 본 때가 2008년, 2009년이에요. 이때가 무자년이고 기축년이에요. 보시면 무자년일 경우 비견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럼 토, 비겁 운은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 비견이 무게합, 합반해서 이 비견이 갖고 도망가는 겁니다. 천간의 동태는 드러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중들에게 다 알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재성이 왔는데 비겁이 이 재물을 겁탈해가는 그러한 결과로 초래돼서 2008년 무자년에 재물 손실을 크게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기축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겁재예요. 겁재가 정제 재물을 겁탈해 갖고 또 비겁이 더 중중해져서 다수 정제도 비겁에게 빼앗긴 운으로 작용된 것이에요. 이렇게 이 시기를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46대 운에 현재 거하고 있는 운이에요.
같은 수의 기운으로 있는 대운인데 신의 대운과 임자 대운 때 많이 다른 신의 대운은 희신의 대운이에요. 이거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의 대운에는 천간에는 신금이고 지지는 해수예요. 그럼 첫 번째 신금과 병화는 합을 해요. 합을 해서 수재성을 만들어내는 대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합생, 합반, 합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나중에 하고 합파가 되려면 합파의 조건은 합을 했을 때 원국이 수월이거나 해월, 자월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운이 수운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파가 돼서 편인도 상관도 없고 결국 수재성도 다 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재성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은 돈, 재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 시기는 이 46대운 신의 대운에는 이 대운은 10년 동안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작용돼요. 다만 46세의 5년 동안은 신금이 영향이 좀 강하고 그 이후에 5년은 해수의 굴자가 더 작용이 좀 더 강하다라는 뜻이지 5년은 신금이고 5년은 해수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대운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물상으로 따지면 병하고 신은 방송, 통신 물상이에요. 대표적으로 방송, 연예계나 영화계 쪽 물상이 이 병신 합수의 물상입니다. 이 정도로 천간의 동태는 살펴보고 중요한 거는 이 해수의 글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암신 지장간과 해수의 운동성입니다. 이 해수는 해묘 및 목의 운동을 하는 거고 이 자수는 신자진 수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엄연히 자수와 해수의 운동성은 달라요. 자수는 수의 운동을 하는 성분이고 해수는 목의 운동을 하는 성분이에요. 해수 안에 무, 갑, 임이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장간에 있는 갑목의 동태를 살펴서 이 갑목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가 사주를 제대로 살피냐 살피지 못하냐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포태 개념을 이제 잠시 근거를 하자면 해수에 있는 이 갑목은 갑해라는 간지는 없지만 갑은 해수를 만나면 장생을 해요. 생지를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포태에서 강하고 왕한 것을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생록왕이에요. 그럼 이 생록왕이라는 포태의 운기는 해당되는 글자가 아주 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운의 기륭의 체감이 아주 강하게 발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운일 경우에는 좋은 운을 반드시 맞이하고 안 좋은 운일 경우에는 안 좋은 운을 반드시 맞이해서 발현된다라는 뜻이에요. 록왕은 대체로 잘 살펴요. 근데 이 장생이라는 생의 작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생이라는 성분은 상당히 강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해수에 있는 이 갑목은 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이 지장간에 숨겨져 있는 글자예요. 해자축, 이 또한 해자축, 방합, 수국을 이루는 합이에요. 근데 이 방합은 삼합과는 달라요. 삼합국은 일간을 포함한 천간에 있는 성분들이 지지에서 삼합국을 이룰 경우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삼합국이 되면 뿌리를 잃게 돼서 무근하게 작용되는 것이 삼합이고 방합은 수국을 이루지만 각 천간에 있는 글자의 성분들은 뿌리를 잃지 않아요. 이 차이가 삼합과 방합의 차이입니다. 해자축이라고 해서 방합의 이 수국도 아주 강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해수에 숨겨져 있는 이 갑목이 이 수를 수생목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46대운 신의 대운이에요. 현재. 근데 23년 운은 개묘년이었습니다. 대운의 해수와 세운 지지의 묘목이 해명 목국을 이루는 운이에요. 제가 이 사주의 용신, 희신은 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갑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삼합 운동 중에 이렇게 반합을 하게 되면 국을 이룬다고 해서 을목이 아니라 갑목에 작용을 하는 것이 삼합 중 이 반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서
대운과 해묘 목국을 이루어 이 많은 수를 수생목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간으로는 갑이라는 것이 작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간은 천간대로 용신을 맞이하는 운이고 지지는 지지대로 용신을 맞이하는 운이었기 때문에 개묘년 2023년에 서울의 봄으로 천만배우로 등극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인기나 스타성은 편관칠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토일간의 입장에서는 개묘년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러한 천간의 동태가 작용되어서 또한 천만배우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왜냐? 간목이라는 편관칠살 이 살을 살인상생해서 편인인수로 인생신 해주기 때문에 간목과 병화의 성분이 결국 무토일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다 알게 되는 천만배우로 등극된 이유입니다. 오늘 배우 정우성 씨 사주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살펴보았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46대운은 희신의 대운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시면 더 유명해질 수 있고 더 배우의 입지를 탄탄히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보는 방법은 다 달라요.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가지의 용법이나 관법으로만 운을 살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용법, 관법으로만 특히 신강, 신약으로 부옥, 용신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신강, 신약만 사주를 살피는 것은 반쪽짜리 사주를 살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강, 신약으로만 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것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슈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 또 살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실전 사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